안녕하십니까 포대입니다. 자, 지난 시간 17강에 이어서 오늘도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그런 예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18강 오늘은 포스터를 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일을 하시게 되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판매하고자 할 때 세일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세일과 관련된 포스터 두 가지 구두 세일 포스터와 속옷 세일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자, 결과물을 먼저 딱 보면 좌측에 있는 게 구두 세일 포스터였고, 여기다 여러분이 구두 실제로 촬영을 해서 구두만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속옷 이너웨어라고 해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먼저 요거 세일 구두 좌측에 있는 거요. 좌측에 있는 거 먼저 크리스마스 세일 포스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포토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와서 18강의 예제를 좀 꺼내 보고요. 자, 요겁니다. 자, 작업 순서를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맨 바닥에 그죠? 자주색의 바탕을 먼저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색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밝은색 면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종이가 이렇게 꺾인 듯하게 접혀서 꺾여서 접힌 듯한 표현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느낌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타이프 툴 가지고 텍스트 툴 가지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브러쉬 툴 가지고 이런 겨울의 느낌이 나게 브러쉬 느낌으로 이렇게 그 눈 모양의 디자인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네팅 효과로 외곽에 약간 어둡게 처리를 해주면 작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작업하기 위해서 도화지를 한번 꺼내 볼게요. 1000에 1500이네요. 자, 이렇게 꺼냈고요. 여기다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주색 이미지를 여기 디자인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요. 자, 요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뭐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툴 가서 색상 먼저 만듭니다. 자, 밝은 자주색인데 밝은 색 이 정도 해주고요. 다음에 어두운 색 자주색인데 어두운 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원형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원형으로 여기서부터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표현이 되겠죠. 조금 더 어두워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그라데이션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좀 조금만 할까요? 너무 크죠? 아이고. 네, 이 정도로 해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종이가 이렇게 접힌 듯한 느낌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별거 아니겠죠? 자, 여기다가 그룹 레이어 만들어서 뭐 종이, 페이퍼.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각 선택 툴 가지고 이만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색을 채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밝은 색에서 점점 자주색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밝은 색에서 여기는 색상 좀 가져와서 쓸게요. 재활용할게요. 이 정도 색까지. 자, 포그라운드 컬러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면 되겠죠. 원형 말고 선형으로 해야 되겠죠,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접혀갖고 약간 어두운 색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레이어를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가지고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가지고 약간 사이즈 줄이고요.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있는 꼭지점만 내리면 한쪽 모서리 점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자, 내려오고요. 다음에 색 보정을 약간 어둡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U 같은 거, 휴 세츄레이션 등 이용해서 이렇게 어둡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접혀서 밝은 색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제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제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사이즈 줄여야 되겠죠. 자, 중심을 여기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중심을 옮긴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 줄이면 되겠죠. 자, 다음에 조금 내려야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한쪽 모서리 점만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다시 어두우면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또 하나 카피하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갖다가 컨트롤 T 프리트랜스폼 가지고 중심 이쪽으로 옮길게요. 다음에 사이즈 줄여주고요. 컨트롤 키 이용해서 이렇게 면적 내려주고요. 자, 컨트롤 U 휴 세츄레이션 가지고 또 어둡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방법을 계속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 카피해 볼게요. 그리고 또 맨 밑으로 내리고 위치 정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T. 자, 여기 중심 이동하고 좀 좁네요. 자, 여기 이렇게 사이즈 조정하시고요. 사이즈가 더 작아야 되겠죠? 이만큼.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사이즈 다시 조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카피해서 마지막 이제 하나 작업이죠. 사이즈 또 줄이고 또 컨트롤 키 갖고 사이즈 내려주고요. 네. 자, U를 눌러서 컨트롤 키 누르고 U 눌러서 더 어둡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림자 되어 있죠? 자, 요거는 간단하겠죠?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레이어 밑으로 내리고요. 자, 원형 선택 툴 갖고 어떻게 해요? Alt 키 이용해서 이렇게 원형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검정색을 가득히 채우면 되겠죠? 자, 근데 너무 튀죠? 그래서 블러,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언 블러 가지고 좀 뽀샤시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자, 어퍼스트 효과 이용해서 약간 톤도 다운 시켜 볼게요. 너무 뚱뚱하네요, 그림자가. 그죠? 그럴 때는 프리트랜스폼 가지고 사이즈 약간 줄여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눈이 막 쌓여 있어요. 자, 요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레벨을 이용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레벨을 이용해서 채널과 레벨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하는 방법이 예전에 있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눈 모양을 제가 한번 그려줄게요. 폴리건 라쏘 툴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대략적으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새로운 그룹 레이어 하나 만들까요? 여기다가 눈이라고 할게요. 자,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놓고 자, 채널로 가겠습니다. 이제 채널로 가서 알파 채널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하얀색을 가득 채울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 모서리 딱딱한 이런 꼭지점을 갖다가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죠.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 뭐니 뭐니 해도 블러가 최고죠. 가우시언 블러 이용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하긴 했는데 중간 톤이 그레이 톤 때문에 뭉개져 버린 거죠. 이거 중간 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컨트롤 키 누르고 L, 컨트롤 L 레벨을 이용해서 중간 톤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이제 기억나시겠죠? 예전에 했던 거.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 제가 처리를 해줄게요. 자, 오케이.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둥글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선택량을 뽑아내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알파 채널 클릭. 자, 선택량이 나왔고요. 이제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는 레이어로 오겠습니다. 레이어로 와서 어떻게 해요? 하얀색을 가득히 채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눈이 이대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눈은 저기 약간 두께감이 있게 이렇게 엠보스 효과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림자도 표현된 것 같아요. 자, 더블 클릭해서 베벨 앤 엠보스를 주시는데 사이즈 값을 조금 늘릴까요? 사이즈 값 늘려주시고 너무 튀죠? 그죠? 그래서 어퍼스 효과 좀 다운시켜서 약간 느낌만 나게
느낌만 나게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다음에 드롭 섀도우 이용해서 그림자를 주는데 그림자도 팀이 안 되겠죠. 약간 다운시켜서. 그리고 그림자도 주실 때요. 요 밑에 보면 그림자의 모양이에요, 이게. 그죠? 자,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의 모양인데 요런 모양 말고 요런 모양을 주시면 마치 사물의 반사경이 반사 그 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있는 둥 마는 둥 이런 그림자는 절대 팀이 안 되겠죠. 어퍼스 효과 다운시켜서 있는 둥 마는 둥 약하게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눈이 쌓여 있는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 주고요.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눈꽃 모양 이런 모양을 이제 그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요 정도의 브러쉬 그 눈 모양은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면 브러쉬 팔레트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요런 거 이용하시고 요런 거다. 요런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 말고 특별한 걸 원하시면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 예전에 브러쉬 등록하는 방법 있었죠. 디파인 브러쉬.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브러쉬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는데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서 자, 키보드 엔터키 위에 보시면 대괄호 열리는 대괄호 닫는 대괄호 있다고 그랬죠. 대괄호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즈 조정하시고요. 큰 거도 찍어보고 조그만 거도 찍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듬성듬성 한번 찍어보세요. 어퍼스트 효과도 있죠. 어퍼스트 효과도 50% 정도짜리도 찍어보시고요. 30%짜리도 찍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찍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있는가 하면 이런 모양 말고 다른 모양도 한번 찍어보면 이런 모양도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갖고 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별 모양으로 찍을 수도 있겠고요. 브러쉬 조정해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 번씩 다 찍어 보시면서 네, 작업을 해주시면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진행할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고요. 자, 다음에 요런 이제 뭐 속옷 가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하트 만드는 거하고 여기 외부에 있는 일러스트 파일이에요. 이거는 그죠? 속옷 느낌 요거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지 1000에 1500 똑같은 거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빨간색이니까 어떻게 해요? 빨간색 가득 채우면 되겠죠? 자, 스포이드 갖고 이 빨간색 한번 선택을 해서 제가 가득 이쪽에다가 가득 채워 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하트를 먼저 작업을 해보는데 하트 그룹 레이어 하나 만들까요? 그다음 여기다가 하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하트는 내가 직접 펜툴로 그려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 커스텀 쉐이프 툴에 보면 하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하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요거 가지고 하트 바로 만들게요. 여기다가 하얀색으로 포그라운드 컬러 하얀색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하는데 그라데이션을 할 때 여기 앵글 이렇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135도로 하겠다. 다음에 색상을 보니까 색상이 그레이죠. 그래서 그레이로 바꾸겠다. 이 정도로요. 자, 다음에 요 하얀색 주고 끝에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여기 다시 또 그레이를 하나 줄게요. 요 정도로요. 자, 그래서 그레이, 화이트, 그레이.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레이어 스타일을 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약간 그림자도 지고 있죠. 드롭 섀도우겠죠. 드롭 섀도우 이용해서
방향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디스턴스 정하고 너무 튀면 안 되니까 사이즈로 약간 뭉개주고요. 다음에 어퍼스트 효과를 이용해서 톤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 개 있죠. 복사해 나가면 되겠죠. 복사해서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가지고 사이즈 조정하시고 위치 정하시고요. 네. 자, 또 카피 그냥 Alt 키 이용해서 무브 툴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카피도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 잡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색이 약간 하얀색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요거는 간단하죠. 이런 거는 또 새로운 그룹 레이어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워드라고 할게요. 문구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할까요? 문구. 네.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요. 하얀색을 먼저 가득히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선택을 해서 어떻게 그냥 하얀색 칠해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점점 사라지고 있죠. 어떻게 마스크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톤이 너무 튀죠. 그래서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어퍼스트 효과로 다운 시켜주면 톤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글자가 세로로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셀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툴의 옵션에 세로로 표기가 되는 게 있죠. 얘를 클릭해서 세로로 이렇게 표기를 하셔도 되고요. 위치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셀이라고 글자를 타이핑한 다음에 얘를 돌리면 되겠죠.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툴 가지고 이렇게 90도 로테이트 시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속옷 모양이 나오는데 하나만 해볼게요. 동그라미 모양인데 이거는 일러스트에서 그림을 그려갖고 가져온 거예요. 포토샵에서도 펜툴로 그릴 수 있지만 요런 작업은 일러스트레이터가 훨씬 더 편합니다. 포토샵은 이미지 편집과 합성에 강한 능력이 있는 툴이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말 그대로 일러스트 그리는 거죠. 실제로 드로잉하는 어떠한 로고나 마크나 아이콘을 드로잉하는 전문 툴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그렸는데 일러스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진행하지 않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예, 요런 일러스트 파일 확장자 일러스트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EPS로 되어 있죠. 자, 요거를 포토샵에서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냐면 그냥 오픈해서 가져오면 돼요. 오픈 해서 리소스 이너 얘를 딱 오픈을 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로 가져올 건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충 500에 500 정도짜리로 가져오고 RGB로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드로잉한 파일이 이미지 파일로 변환돼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가져와 보면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그냥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가져왔고요. 자, 색상이 하얀색인 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컨트롤 키 누르고 U 눌러서 하얀색, 밝은색으로 바꿔주면 끝나겠죠. 그죠? 사이즈도 여러분이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등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는 뭐 작업 금방 하시겠죠.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요? 이거 원형 선택 툴 가지고 스트로크 작업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에디트에 스트로크 뭐 한 3픽셀 하얀색 이렇게 해도 선 만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어떻게 벡터 도형에서 원을 선택을 해서 원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근데 테두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필 값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얘를 빼버려요, 아예. 그럼 색이 빠진 거예요. 빠지니까 안 보이죠. 근데 테두리 있어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이용해서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 있죠. 예, 스트로크 요거를 이용해서 또 스트로크를 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렇게요. 필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색은 다 빠졌어요. 필을 제로로 줬으니까.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만 남겨서 테두리 작업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한
간단한 두 예제를 알아봤는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포스터를 서치 조사를 해보면 포스터 작업을 하는데 그다지 많이 뭐 특별한 기능, 아주 고급 기법의 포토샵 작업이 요구되지 않죠.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손에 포토샵 기능이 익숙해지고 빨리빨리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무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